자,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일단 여기에서 얘를 다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얘를 가지고 이제 디테일하게 각각의 품목별로 가서 다시 더 상세하니 얘는 또 볼 거예요. 일단 이런 거, 저가전 종합이원 방식이 있다, 수학전 종합이원 방식이 있다, 종합이원 방식이 있다라는 그런 개념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5페이지에 가보시면, 자, 자기부담금이라는 게 있어요. 95페이지에 자기부담금. 여러분 자동차 사고 처리하시면 자, 본인이 얼마 부담하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즉 내가 책임지는 게 얼마 있죠. 자, 이 농작물 재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일부를 책임지는 거예요. 즉 피해가 30%가 났다. 그중에 내가 10%는 내가 책임져. 또는 손해가 100만 원이 났다. 그중에 10만 원은 내가 책임져. 해서 우리가 비율로 책임지면은 자, 몇 퍼센트 비율로 책임지게 되면은 자기 부담 비율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고요. 그 다음에 손해액에 대해서 10%를 돈으로 제가 환산시키면은 걔를 갖다 자기 부담금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럼 이 농작물 재보험에서는 어쨌든 내가 몇 퍼센트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 제도가 자기 부담금 보장 유형이 있어요. 그러면 자, 몇 퍼센트를 책임지냐면 교재 96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자, 교재 96페이지에서 각각의 저가전 종합이다, 수학전이다, 특정이다, 종합이원 방식이다 이렇게 분류를 해 놓았는데 자, 오른쪽에 보장 수준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보장 수준. 그럼 보장 수준에 있어서 용어가 60%입니다. 그 다음에 70%입니다. 80%입니다. 그 다음에 85%, 90%. 85%, 그 다음에 90%. 자, 이 말은 보장 수준이에요, 보장 수준. 이 보장 수준이라는 것은 계약자가 가져간다, 그 말이에요. 계약자가. 계약자가 몇 퍼센트 보장받니? 지금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60%를 계약자가 보장받는다는 것은 몇 프로를 차감했다는 소리냐면 40%를 차감했다는 소리하고 같죠. 그리고 70%는 30% 차감했구나, 20% 차감했구나, 15% 차감했구나, 10% 차감했구나 그 말이 되겠죠. 즉 내가 10%를 차감했다는 것은 얘가 10%를 제가 부담했다는 거죠. 얘는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자기 부담 비율. 내가 10% 내가 책임진 거예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몇 프로 가져간 거예요? 90% 가져갔다는 소리하고도 동일한 겁니다. 그러면 이 농작물 재보험은 자기 부담 비율이 결론은 몇 프로부터 몇 프로까지 있구나. 10%형부터 시작을 해서 40%형까지 종류가 5가지가 있구나. 이렇게 말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10%형이 좋겠죠. 10%만 차감하니까. 40% 차감해버리면 가져갈 게 별로 없겠죠. 자기 부담 비율이 10%형부터 40%형까지 있구나. 자, 그 다음에 돈으로 있잖아요. 돈, 얼마 떼는 거. 자기 부담금으로 정리하는 애들이 누구누구냐면 중간쯤에 한번 가보세요. 브로콜리, 고추, 일단 자기 부담 비율. 자, 대부분이 자기 부담 비율이 10%형부터 40%형이 있는데 누구하고? 고추하고 브로콜리는 자기 부담 비율이 둘 중에 하나예요. 3%형과 5%형밖에 없습니다. 얘들은. 3%형, 5%형. 둘 중에 하나 보험에 가입하는 거예요. 당연히 3%가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돈으로 자기 부담금 제도, 돈으로 정리하는 애들이 첫 번째 해가림 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해가림 시설은 우리가 인삼에서 가입하는 거예요, 인삼. 인삼이 있어요, 인삼. 인삼은 우리가 먹는 거, 목적물. 즉, 먹는 인삼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인삼 있잖아. 인삼 재배에 가면 까맣게 위에다 다 덮어진 거 있죠. 차양시설. 그게 해를 가려주는 시설이에요. 해를 가려주는 시설. 그래서 그 용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해가림 시설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 그 인삼 농지에 가보면 까맣게 덮어진 시설. 해를 막아주는 시설이에요. 해가림 시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 방금 대추, 포도, 참다래는 비를 막아주는 시설이라고 해서 비가림 시설의 용어를 썼잖아요. 얘는 해를 막아주는 시설에서 해가림 시설의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러면 방금 인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부담 비율로 정리했죠. 즉 몇 프로형부터
10%형부터 40%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겁니다. 근데 해가림 시설은 자기 부담금으로 하는 거예요. 뭐라고 나왔냐면, 자, 기본이 손해액의 10%를 차감할 거예요. 그랬어요. 손해액의 10%. 원칙이. 즉, 인삼 해가림시설이 손해가 발생했는데 1,000만 원이 손해액입니다. 그럼 얼마를 떼겠다? 100만 원 떼고 900만 원 줄 거야. 지금 그 말이에요. 손해액의 10% 차감할 거야. 근데 여기에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이라는 거예요. 거기. 자, 손해액이 2천만 원이 발생한 겁니다. 원래는 200만 원을 공제를 해야 되는데 얼마만 공제하겠다? 100만 원만 공제하겠다. 그 말이에요. 자, 손해액이 80만 원 났습니다. 그럼 원래는 8만 원 공제해야 되죠? 근데 최소 얼마 공제하겠다? 10만 원 공제하겠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일단 원칙은 손해액이 10%입니다. 근데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자기 부담금을 공제를 하겠다. 그 뜻입니다. 그러면 방금 우리가 인삼 같은 경우에는 종합위험 방식이야. 얘는 보상하는 손해가.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아니요. 인삼은 종합이 아니라 제가 뭐라 했어요? 인삼은 특정위험 방식이라고 했어요. 특정위험 방식. 그 특정한 재해만 보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특정한 재해가 누구냐면 강태우 지배, 화재, 그 다음에 폭설, 폭염, 그 다음에 냉해, 침수 얘를 보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해가림 시설은 보상하는 손해가 종합입니다. 얘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를 보상하는 거예요.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종합으로.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하우스 있죠? 하우스. 자, 비가림 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하우스 있죠? 하우스에서 뭘 재배하고 있다? 딸기나 메론을 재배하고 있다. 이런 하우스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농업용 시설물이라고 표현합니다. 하우스를. 농업용 시설물. 그리고 하우스 안에 난방시설, 급수시설, 환기시설 이 애들을 뭐라고 하냐면 부대시설이라고 표현해요. 그럼 애들도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죠. 자, 비를 막아주는 비가림시설 보험에 가입을 하고요. 그러면 얘들이 사고가 났다. 그럼 애들도 자기 부담금을 공제를 합니다. 자기 부담금을. 자, 그럼 애들도 원칙이 뭐라고 나왔냐면 해가림 시설처럼 손해액의 10%가 일단 원칙입니다. 근데 얘들은 방금 해가림 시설은 최소 10만 원, 최대 100만 원인데 얘는 뭐라고 나왔냐면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이에요. 거기 비가림 시설하고 해가림 누구요? 농업용 시설물은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 근데 우리 하우스에 자, 여기 하우스 골조가 있죠. 골조. 구조체. 그리고 구조체 2에 보온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씌워진 비닐이 있잖아요. 비닐이. 그러니까 하우스 위에다 겉에다 씌우는 거. 자, 걔를 갖다 뭐라고 표현하냐면 피복제라고 그래. 피복제. 우리 하우스 위에다 씌우는 거. 비닐 같은 거. 피복제. 근데 이 구조체는 무너지지 아니하고 누구만 피복제만 찢어진 거예요. 사고가 났는데 태풍으로 인해서. 즉 자, 피복제만 사고 난 겁니다. 피복제만.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피복제 단독사고라고 표현해. 자, 이럴 때는 자기 부담금이 똑같이 원칙은 같아요. 손해액의 10%를 하되 이때는 최소 10만 원, 최대 30만 원. 자, 피복제만 사고 났다. 그때는 10만 원, 최대 30만 원. 구조체가 같이 동반 사고 났다. 그때는 최소 30만 원, 최대 100만 원. 자, 근데 얘는 여기가 단서조항이 하나 있어요. 단서조항. 즉, 사고의 원인이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중에서 화재로 사고 났어요. 그때는 얘는 뭐 한다고요?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지 않아요. 자기 부담금을 공제하지 않아요. 얘가 차이점이에요. 짠하다,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해. 자요. 자, 인삼에 해가림 시설이 사고 났어요. 해가림 시설. 사고가 났는데, 이때, 자, 손해액이 900이에요. 손해액 900. 근데 사고의 원인이 뭐였냐면,
화재 사고 있어요. 그럼 이때 자기 부담금 얼마 차감한다고요? 손해액의 10%. 그러니까 얼마 차감한다? 90만 원. 90만 원이 뭐가 되냐면 자기 부담금. 그럼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얼마를 주냐면 810만 원을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주는 거예요. 응? 손해액의 10% 해가림 시설. 자, 그런데 뭐가 또 사고가 났냐면 자, 비가림 시설이 사고 났어요.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 사고 났는데 똑같아. 손해액이 900만 원이 사고 원인이 화재였어. 똑같이 비가림 시설인데. 근데 이때는 뭐 한다고요? 자기 부담금이 없다고요. 그럼 이때는 계약자한테 돈 얼마 준다고요? 900만 원 다 준다. 자, 그 다음에 누구도. 자, 농업용 시설물이 사고 났어요. 하우스. 농업용 시설물이 사고 났는데 똑같습니다. 손해액 900입니다. 화재 사고 난 거예요. 이때도 자기 부담 공제하지 않아요. 자, 계약자한테 얼마 준다고요? 900만 원 다 준다고. 차이점인 거예요. 즉, 해가림 시설은 화재로 사고가 나도 뭐 한다? 자기 부담금 차감합니다. 그렇지만 농업용 시설물과 비가림 시설은 화재로 사고가 났을 때는 자기 부담금을 차감하지 않아요. 자, 해가림 시설이 또 손해가 발생했어요. 손해액이 2천만 원이야. 사고 원인이 태풍이에요. 자, 이때는 자기 부담금 얼마 차감한다고요? 손해액의 10%, 200만 원이죠. 근데 상한선이 얼마다? 100만 원. 100만 원만 자기 부담금 차감한다고. 자, 마찬가지. 비가림 시설도 똑같은 사고, 똑같이 다 100만 원. 농업용 시설도 똑같은 사이즈 얼마? 100만 원. 근데 만약에 자, 여기 비가림 시설이에요. 비가림 시설. 비가림 시설인데 이번에 누구만 사고 났다? 피복제 단독 사고예요. 피복제 단독 사고. 근데 이때 손해액이 얼마냐면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그럼 이때는 자기 부담금 사고 원인이 태풍입니다. 이때 자기 부담금 얼마 차감한다? 손해액의 10% 얼마예요? 손해액 10%는 5만 원이죠. 근데 우리가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 그러니까 이때는 얼마 차감한다고요? 10만 원. 피복제 단독 사고는 최소 10만 원, 최대 30만 원. 일단 원칙은 손해액이 10%라는 거예요. 손해액이 10%에서 최소 금액이 있고 최대 금액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피복제만 사고 났을 때는 10만 원에서 30만 원. 근데 우리 해가림 시설에서는 별도로 피복제 단독 사고 이런 말은 없어요. 어디에서만 비가림 시설하고 농업용 시설물 또는 버섯 재배사 동일해요. 자, 그 다음 제일 하단에 우리 농업용 시설물이나 버섯 재배사에서 작물을 재배하고 있어요. 뭘? 딸기라든가 그 다음에 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자, 농업용 하우스에서 내가 딸기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파프리카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메론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을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시설 작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버섯 재배사에서 느타리 버섯이나 표고버섯 이렇게 버섯을 양송이 버섯 이런 버섯을 재배하고 있다. 걔들도 다 버섯 작물이라고 해요. 자, 얘들도 우리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하우스에서 재배하고 있는 딸기가 피해가 발생을 했다. 또는 표고버섯이 피해가 발생했다. 보험금 줘야 되죠. 그럼 얘들도 뭐가요? 손해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뭐라고 나왔냐면 제일 하단에 손해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손해액 전액을 보상해라. 근데 단 화재로 인한 이 말은 그냥 지워버려요. 거기 교재에서 이건 교재가 좀 잘못된 건데 단
화재로 인한 손해는 자기부담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말은 그냥 지워버리지, 삭제를 시켜버리는 게 맞습니다. 올해 교재가 수정돼서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시설 작물이나 버섯 작물은 어떤 제도를 채택을 하고 있냐면 얘들은 소손해 면책금이란 제도를 선택하고 있어요. 즉 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에 적용하는 제도예요. 소손해 면책금.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작은 손해는 보험회사가 책임지지 않아. 면책.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작은 손해라는 것은 얼마를 표현하냐면 10만 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10만 원. 즉 보험회사에서 10만 원까지는 책임지지 않아요. 그럼 10만 원을 초과하잖아요. 그럼 다 주는 거예요. 이 제도를 소손해 면책금 제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자, 제가 지금 딸기를 재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딸기가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럼 이때 손해액이 얼마냐면 9만 원인 거예요. 그럼 이때는 뭐 한다고요? 보험회사 돈 준다고 안 준다고요? 하나도 안 준다고. 10만 원 초과 안 했으니까. 즉 10만 원까지는 보상 안 해줘 그 뜻이에요. 근데 다시 자 여기에서 제가 지금 버섯을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즉 표고버섯을. 근데 뭘로 인해서 자 물 호흡 피해, 침수 피해가 발생을 했어요. 그럼 이때 이 버섯의 손해액이 얼마 나왔냐면 10만 1,000원이 나왔어요. 손해액. 그럼 이때는 계약자한테 보험금 얼마 준다고요? 10만 1,000원 다 줘요. 공제하지 않아요. 전액 주는 거예요. 즉 10만 원을 초과하면 10만 원 빼고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줘. 근데 10만 원까지는 안 줘. 이 제도를 소손해 면책금 제도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 소손해 면책금 제도는 버섯하고 시설작물에 적용하는 제도예요. 이게 손해액이 예를 들자면 또 다시 자 메론을 재배하고 있어요. 근데 손해액이 얼마 나왔냐면 10만 원 발생했어. 뭘로 인해서? 폭염으로 인해서. 그럼 이때는 보험금 주지 않는다고. 10만 원까지는 안 줘. 초과부터 주니까. 자, 이 제도를 소손해 면책금 제도라고 말하더라. 어디에 적용한다? 시설 작물과 버섯 작물에 적용하는 제도예요. 자,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또 각각의 작물별로 가서 다 정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몇 페이지 보시냐면 자, 교재 10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105페이지. 105페이지. 자, 우리가 보험이 계약이 체결되려면 뭘 납부를 해야 되겠어요?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되겠죠. 보험료를 납부를 해야 보험 계약이 체결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험료, 이 농작물 재보험의 보험료 산출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자, 첫 번째 보험료에 대해서 일단 기본적인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료라는 것은 우리가 전체 보험료를 영어를 뭐라고 하냐면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해요. 전체 보험료. 전체 보험료. 그럼 이 영업보험료는 두 개가 포함된 거예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가 합해진 걸 뭐라고 하냐면 영업보험료라고 표현합니다. 자, 여러분 또 적으시니까 어차피 교재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교재 119페이지 봐보세요. 페이지 119페이지. 자, 얘는 공통이에요. 공통. 모든 작물의 공통. 자, 전체 보험료를 영업보험료. 그럼 영업보험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를 합해진 거예요. 그럼 이때 순보험료라는 것은 계약자가 사고가 발생한 보험금을 줘야 되잖아요.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걷어들인 돈이야. 그래서 순보험료는 지급보험금의 재원이에요. 계약자한테 보험금을 지급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순보험료. 그 다음에 보험회사도 운영을 해야 되겠죠. 거 아니에요. 보험회사 운영. 사업비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보험회사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돈이 부가보험료입니다.
그래서 보험회사, 재보험사업자, 보험자의 운영비로 사용되는 돈이 부가보험료예요. 부가보험. 그러면 이 부가보험료는 재보험 사업자의 운영비이기 때문에 이 돈을 계약자한테 내라가면 우리 농가분들이 화나버리겠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험료 산출을 했는데 이 부가보험료는 누가 다 내주고 있냐면 지금 정부에서 전액을 다 내주고 있어요. 아주 너무너무 바람직하죠? 우리 일반 보험 그렇지 않아요? 이 농작물 재보험과 가축 재보험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이 부가보험료를 정부에서 다 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순보험료는 누구랑 다 내냐면 정부도 도와주고 지방자치단체도 도와주고 나머지는 누가 내냐면 계약자가 내는 거예요. 즉 순보험료는 세 사람이 함께 부담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쨌든 보험료를 산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다시 교재 105페이지로 오시면 자, 보험료를 산출하러 가겠습니다. 그러면 보험료의 기본 공식은 자, 영업보험료를 산출해 볼게요. 즉 전체 보험료 산출 공식은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부터 줄여서 가요손방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보험료 산출은 가요손방 이렇게. 자, 얘가 일단 기본 보험료 산출 공식이에요. 가요손방 보험료 산출 공식. 그럼 가라는 건 뭐냐면 자, 줄임이에요. 가라는 것은 보험 가입 금액이에요.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자, 요는 뭐겠습니까? 요율. 몇 프로 요율 부과할 거야? 10%야? 8%야? 7%야? 그럼 여기서는 요율. 즉 우리가 영업보험료니까 얘가 무슨 요율의 줄임이냐면 영업요율의 줄임이에요. 영업요율. 그럼 만약 우리가 순보험료 산출해라. 그럼 여기가 무슨 요율? 순보험료율. 부가보험료 산출해라. 그럼 여기가 부가보험요율. 그 요율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자, 이 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자동차 사고 나면 보험료 할증 확 돼버리죠. 사고 많으면. 또 자동차 사고가 없으면 보험료가 할인이 되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농지에 보험금을 계속 타가잖아요. 그럼 손해율이 높겠죠. 그럼 보험료가 할증됩니다. 근데 대신에 또 보험금을 계속 안 타가잖아요. 그럼 보험료 할인돼요. 자동차 보험과 똑같은 거예요. 얘도. 그러면 얘를 갖다가 자, 할증은 플러스, 할인은 마이너스예요. 얘를 손해율에 따라서 뭐 할 수 있고 할증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다. 할인할 수 있어. 그 프로테지를 넣는 겁니다. 이 농지에 따라 다 다르겠죠? 보험금 많이 가져간 농지는 할증, 보험금 조금 가져간 농지는 할인해 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래서 여기서 줄임에서 이 손자가 들어온 거예요. 자, 얘는 방지시설. 여러분 바람을 막아주는 시설, 벌레를 막아주는 시설. 벌레, 바람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또는 뭐예요? 얼지 말라고 우리가 설치하는 시설.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방제시설이라는 방제시설. 바람을 막아주는 시설, 벌레를 막아주는 시설. 그래서 만약 가수원에 또는 농지에 이런 방제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다. 그러면 보험료 할인해 주는 겁니다. 얘가 일단은 기본 보험료 산출식이에요. 얘가. 그래가지고 여기에서 추가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보험료가 추가되는 것들. 이 기본에다가. 그리고 어떤 작물은, 어떤 품목들은 이 방제세를 또 적용하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나무도 보험에 가입을 하죠? 그럼 나무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 산출식이 그냥 가요손에서 끝나. 즉, 방제세를 적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추가로 더 들어올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에서 방제설이 빠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럼 일단 기본 보험료 산출 공식은 일단 첫 스타트는 가요 손방에서 스타트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즉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요율 곱하기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율에 따른 할인 할증률 곱하기 1 마이너스 방지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러는 거예요. 자,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야. 요율이 10%야. 우리 가수는 할인이 13%야. 방제설이 설치되어 있어서 10% 할인해줘. 이게 바로 보험료예요. 이렇게. 얘가 무슨 보험료다고요? 얘가 전체 보험. 즉 영업보험료. 근데 만약에 이 요율이 이 영업요율이 아니라 얘가 무슨 요율이다? 순보험료야. 순보험료율이 8%야. 순보험료율이. 그러면 얘가 무슨 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얘가 순보험료가 되는 거예요. 요율을 영업요율을 적용할 거니 순보험료율을 적용할 거니 부가보험료를 적용할 거니에 따라서 영업보험료가 산출이 되고 순보험료가 산출되고 부가보험료가 산출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 요율은 여러분이 정하지 않아요. 이것은 무조건 조건을 줍니다. 영업료율 10%야. 순보험료율 8%야. 이렇게 무조건 시험에 조건 줘버려요. 얘는 여러분이 정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할 것은 뭘 해야 되냐면 이 보험 가입 금액을 산출하는 거 이거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1 플러스 마이너스 손해에 따른 할인 할증 얘를 우리가 또 산출합니다. 얘를 그리고 자, 이 방제설은 어떨 때 몇 퍼센트를 할인해 줄 거니? 자, 이 내용이 교재에 들어있어요. 이 내용. 자, 그럼 첫 번째 하나를 봐보시면 첫 번째 자, 몇 페이지부터 보시냐면 자, 교재 102페이지 봐보세요. 교재 102페이지. 자, 교재 102페이지에서 자, 오른쪽에 N쪽 있잖아요. 102페이지 N쪽 제일 위에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률이라는 게 나오죠. 자, 얘가 바로 지금 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어쩔 때는 할증이고 어쩔 때는 할인이 바로 얘예요. 자, 얘가 몇 페이지? 페이지 102페이지에 거기 제일 위에 손해율 및 가입 연수에 따른 할인 할증률. 결론은 얘는 보험금을 조금 가져가면 어떤다고요? 할인. 보험금을 많이 가져가면 할증이라고요. 자, 그러면은 이 손해율에 따라서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손해율. 그러면 손해율 구하는 공식을 아시면 되겠잖아요. 손해율 구하는 공식은 자, 거기 박스 밑에 있습니다. 최근 몇 년 걸 적용하냐면 5년 걸 기준으로 잡는 거예요. 5년 거. 과거 5년 걸로. 과거 5년 거. 자, 분모가 몇 분에 순보험료 합계분에 계약자가 가져간 보험금 합계, 지급보험금 합계. 5년 거 합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보험료라는 건 총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영업보험료,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무슨 보험료 합산한다고요? 순보험료. 이 분모에 들어가는 게 순보험료가 들어온다고. 순보험료. 5년 거. 자, 그러면 5년 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내가 2025년 가입한다. 그럼 과거 5년이라는 것은 24년, 23년, 22년, 21년, 20년. 즉 2020년부터 2024년 거 다 더한다고요. 과거 5년이요. 과거 5년 거 순보험료가 예를 들자면 100만 원이었어요. 순보험료 합계가 5년 거. 그리고 계약자가 가져간 보험금이 200만 원이었습니다. 계약자가 가져간 보험금이. 그럼 얘는 손해율이 몇 프로예요? 손해율이 2배잖아요. 2배. 손해율이 200%잖아. 200%. 그러면 200%니까 자 봐보세요.
자, 과거 5년 잡았죠? 5년 거에 제가 5년 걸 합산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손해율이 지금 200%잖아요. 봤더니 자, 구간을 한번 봐보세요. 그 박스에서. 박스에서 가보시면 200% 이상 300% 미만 구간이죠. 지금 200%니까. 중간쯤에 200% 이상 300% 미만 구간에서 각 5년 거니까 쭉 가보시면 몇 프로예요? 5년 거? 25%. 그 25%니까 거기가 마이너스가 없고 그냥 이제 마이너스가 아니야. 그냥 25잖아요. 그럼 얘는 할증이라는 소리, 할증. 지금 보험금 많이 가져갔잖아요. 할증이야. 그럼 25%니까 그럼 여기가 숫자가 제가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면 여기가 곱하기 1 플러스 자 25% 할증 그 말이에요. 지금. 즉 1.25라는 여기가 적용이 얼마? 1.25 적용이에요. 1.25. 25% 할증시켜. 보험료를. 보험금 많이 가져갔으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이 계약자가 5년, 과거 5년 보험을 다 가입한 게 아니라 과거 만약에 4년밖에 보험 가입 안 했다 해봐. 4년. 자, 평가 기간이 4년이야. 4년. 4년인데 보험금이 100만 원이에요. 보험금이. 아니 순보험료가 100만 원이야. 4년 합산했더니. 근데 계약자가 가져간 보험금이 얼마였냐면 50만 원이었어. 계약자 가져간 보험금이 50밖에 안 돼. 그럼 여기는 손해율이 몇 프로예요? 손해율이 50%죠. 자, 손해율이 50%에 평가기간 4년 한번 봐봅니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18. 그럼 여기는 할인이라는 소리죠. 마이너스니까. 그럼 그런 경우에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여기가 곱하기 1 마이너스 18. 18% 할인해줘. 그 말이에요. 보험료. 18% 할인해줘. 그래서 보험금을 많이 가져가면 결론 뭐다? 할증. 보험료를 조금 가져가면 할인. 그 뜻이에요. 자, 여기 이해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방지세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가수원에 또는 우리 농지에 방지시설이 설치가 되어 있으면 뭐 한다? 보험료 할인해 줄게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먼저 방지시설의 종류를 한번 봐봅니다. 즉 102페이지 교재 봐보세요. 자, 102페이지에서 먼저 우리 밭작물 인삼부터 시작을 해서 어디까지? 양배추까지 있는데 방지시설의 종류는 방조망. 방조망이란 것은 새들이 다 쪼아 먹어버리잖아요. 즉 새를 막아주는 시설들이에요. 우리 그물 같은 거 치는 거야. 그물. 새가 못 들어오게끔. 그래서 방조망. 그 다음에 전기시설물이라는 것은 우리 여러분 옥수수 농지다, 고구마 농지다. 그럼 누가 피해가 제일 심하게 있어? 산 밑에 있다면 멧돼지. 멧돼지가 다 먹어버리지. 그래서 가에다가 전기철선을 설치해. 전기철선. 이게 바로 우리 전기철책, 전기울타리 이런 전기시설물이에요. 멧돼지 같은 피해. 그 다음에 우리 농지에다가 물 주는 시설, 관수시설, 스프링클러. 경운기. 있잖아요. 소리가 빵빵 터지게끔 하는 거. 새 쫓는 거예요. 새 쫓는 거. 그 다음에 배수시설. 그 다음 오른쪽에 103페이지 가보면 자, 우리 이제 과수원에 설치하는 겁니다. 과수원. 자, 첫 번째 지주시설. 우리 있잖아요. 사과나무, 또 배나무 넘어지지 말라 어때요? 이렇게 지주 묶어주는 거. 자, 지주시설이 있죠? 이런 것들 다 방지시설이에요. 넘어지지 말라고. 그 다음에 바람을 막아주는 거 두 가지야. 우리 과수원에 가보시면 사이드에다가 이런 파랗게 그물 쳐놓은 거 있죠. 그물. 이렇게 가에다가. 얘가 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망. 근데 가수원에다가 나무를 심는 경우도 있겠죠. 나무, 바람 막게 해서. 나무를 심는 경우에는 방풍님. 둘 다 바람을 막아주는 시설이에요. 방풍님, 방풍망. 그물 같은 거 치면 망. 나무 심으면 방풍님. 그 다음에 우리 벌레 못 들어오도록 그물 치는 거예요. 그물. 그게 뭐가 되냐면 방충망. 또 새, 방조망. 자, 얼지 말라고 우리 가수원에 가보면 우리 사과 가수원에 가보면 이게 선풍기처럼 천장에가 6m 이상으로 설치된 거 있어요. 그러니까 막 회전을 하면서 바람을 일으켜주는 거.
얘가 방상팬. 얼지 말라고 설치하는 시설들이에요. 또 우리 미세하게 물을 뿌려주는 거야. 얼지 말라고. 얘도 미세 살수장치. 다 얼음 방지예요. 얼는 거 방지. 그 다음 덕. 우리 배가수원 가져가면 어때요? 가지 처지지 말라고 다 묶어주는 시설들이 있어. 배가수원에 가보면. 덕을 설치한다고 표현하잖아요. 그 다음 비가림 시설. 바람을 막아주는 바람막이. 그 다음 바닥에다가 뭘 까는 겁니다. 바닥에다가. 그걸 갖다가 우리 여러분들 포도 가수원 같은 막 바닥에 막 깔려 있잖아요. 바닥에. 바닥 멀칭. 그 다음에 인터넷 같은 데 검색해 보면은 그 감귤 가수원에다가 바닥에다가 하얗게 까는 게 있어요. 타입백이라고. 이 바닥에. 타입백 한번 쳐봐요. 그 감귤 가수원에 설치하는 거야. 우리 귤. 그 타입백을 설치하게 되면은 훨씬 더 당도가, 이렇게 귤 있잖아요. 당도가 올라가요. 그리고 또 수분도 흡수 잘 못하도록 하는 설치 시설들이야. 그래서 타입백 감귤이라고 여러분 인터넷 검색 훨씬 가격이 좀 더 비싸고 더 맛있어. 그 타입백을 또 설치를 했을 때도 어떻게 해요? 걔도 방제 시설이야. 보험료 할인해줘. 이런 것. 그럼 이런 애들이 결론은 설치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뭐 한다고요? 보험료 할인해 주는 거예요. 보험료 할인. 얘가 방제 시설이에요. 자, 그러면 종류가 예를 들어서 특히 이제 과수 쪽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제가 그럼 지금 뭘 보험에 가입을 하려고 하냐면, 자, 사과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그래. 아니면 복숭아 보험 가입할까? 자, 복숭아 보험을 한번 가입한다 해봐요. 복숭아 보험을 가입하려고. 그럼 복숭아 보험을 가입을 하려고 할 때, 자, 보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이에요. 요율이 10%예요. 그리고 손해에 따른 할인할증이 18%예요. 그리고 우리 가수원에 자, 방제설이 설치가 된 겁니다. 네, 복숭아 가수원이에요. 복숭아 가수원 봐봤더니 뭐가 설치가 되어 있냐면 가봤더니 자요, 방풍망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전부. 그리고 방충이 설치되어 있어요. 방충망이. 자, 그 다음에 또 누가 설치되어 있냐면 방상팬이 설치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더라니. 우리 가수원에 가봤더니. 그럼 방제서 설치 할인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각각의 할인율 보겠습니다. 자, 방풍망이 전부 설치됐을 때는 몇 프로예요? 복숭아에서 가봤더니 방풍망이 10%죠? 그죠? 자, 10%. 그럼 방충망이 몇 프로예요? 자, 20%예요. 그럼 방상팬이 몇 프로입니까? 10%. 자, 이렇게 방제시설이 3개 설치된 거잖아요. 즉, 2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합산을 합니다. 합산. 그럼 총 몇 프로냐면 40%죠. 합산을 했더니 그럼 이때 여기다가 방지설에 1-0.4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최대 몇 프로냐면 최대가 30%예요. 최대가. 자, 그 내용이 103페이지에 그 당구장 표시 있어요. 박스 밑에. 즉, 2개 이상의 방제설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일단 합산을 하는 겁니다. 합산을 하는데 최대 몇 프로 적용한다? 30%. 네. 자, 이거. 자, 이거요.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어떤 걸 또 시험에 잘 나오냐면, 104페이지. 자, A가 시험에 물론 출제가 잘 됩니다. 104페이지. 그럼 방금, 방제설의 종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나무를 심었어. 근데 나무를 갖다가 이렇게 조그마한 나무를 심어놓고 얘가 방풍림이야 하면 안 되겠잖아요. 최소한의 방풍림으로서의 기준이 있겠잖아요. 어느 정도 크기, 어느 정도 높이, 또 얼마 사이 간격, 또 뭐예요? 방충망 그물을 쳐놨어. 근데 그 그물도 망 구멍 크기가 얼마일 때를 갖다가 방제설로 인정을 해줄 거냐. 즉 판정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판정 기준이 또 시험에 잘 나옵니다. 그래서 104페이지 방제설 인정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자, 방지설 판정 기준에 있어서 자, 방상펜부터 볼게요. 방상펜. 우리 사과 가수원 같은 데 가보면 방금 제가 말했잖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선풍기처럼 생겼어. 선풍기처럼. 얘가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바람을 막 만들어주면서 얼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과실을. 설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방상펜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어떤 기준이니 봤더니 일단 높이가 중요합니다. 이 방상펜의 높이가 몇 메타 이상이냐면 몇 메타? 6m 이상이어야 돼요. 이 기둥의 높이가 6m. 6m면 굉장히 높잖아요. 위에서 가수원 위에서 바람을 만들어 이렇게 줍니다. 자, 그 다음에 설치 대수가 있어요. 근데 얘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장수예요. 권장. 봐보면 1000제곱미터당 1마력은 3대, 3마력은 1대 이상 설치 권장입니다. 권장 대수. 그 다음에 미세 살수장치. 우리 있잖아요. 분무시켜주는 거예요. 물을 이렇게 분무시켜주는 거. 얼지 말라고. 그래서 미세 살수장치는 거기 가보시면 10R에 500에서 800리터를 분사할 수 있는 양. 여기서 여러분들 자 10R라는 말이 자주 나올 거예요. 앞으로 10R라는 것은 1000제곱미터를 의미하는 겁니다. 거기 10R. 그러면 1000제곱미터에 500리터에서 800리터를 분사할 수 있는 양을 설치가 되어 있으면 얘를 미세 살수장치로 본다는 거예요. 10R는 1000제곱미터. 그 다음에 방풍림은 나무를 심는 거라고 했죠. 가수원에. 자, 이 가수원이 있다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나무를 설치를 해가지고 나무를 심어가지고 바람을 막아주는 시설이에요. 그럼 이때 자 나무의 높이가 중요하겠습니다. 봤더니 나무는 최소한 몇 메타 이상? 6m 이상. 그 나무의 크기, 높이. 그리고 나무와 나무 사이 이 간격. 이 간격이 어때요? 너무 넓으면 바람을 못 막아주겠죠. 그래서 얘는 몇 메타 이하예요. 5m 이하. 나무와 나무 사이 주간 거리는 5m 이하. 높이는 6m 이상일 때 얘를 갖다가 방풍림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때는 나무를 심은 게 아니라 가에다가 그물 같은 거 여러분 혹시 가수원 보셨을까요? 이렇게 파랗게 그물 같은 거 막 쳐져 있는 거 있어. 이 가수원 사이드에. 그게 이제 바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걔를 갖다가 뭐라고 하냐면 방풍망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 그물 있잖아. 이 그물의 간격이 너무 크면 바람을 안 막아주겠죠. 그래서 자 방풍망을 봐보시면 망 구멍이 6에서 10mm 6에서 10mm 6에서 10mm인데 자 6에서 10mm인데 얘를 갖다가 어떻게 해요? 여기 가보시면 가수원에가 전부 설치된 경우도 있겠지만 우리가 아까 방풍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이트 할인율이 2가지였잖아요. 즉 전부 설치된 경우도 있고 또 어떻게 해요? 일부 설치된 경우도 있죠. 그러면 어쨌든 여기가 전체가 다 설치되어 있으면 전부 설치. 근데 한쪽 면만 설치된 경우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일부 설치로 본다는 거예요. 또는 과수원 전체 둘레 몇 % 이상 설치되어 있을 때 20% 이상 설치되었을 때 우리는 얘를 뭘로 보냐면 일부 설치로 보겠다 그 말이에요. 할인율이 달랐잖아요. 아까 전부 설치나 일부 설치. 자, 그 다음 방충, 벌레입니다. 벌레를 막아주는 시설. 자, 방충망은 얘도 그물 치는 거예요. 그물. 그러면 방충망은 망 구멍이 6mm 이하. 너무 크면 어때요? 벌레가 들어오겠죠. 6mm 이하. 그다음 방조망은 새. 새가
달잖아요. 우리가 복숭아 이런 게. 다 쪼아 먹어버려, 사실은. 그러니까 이 방조, 새를 막아주는 시선, 애도 그물을 치는 거예요. 가수원에다가. 그러면은 방조, 새를 막아주는 시선 A는 뭐냐면 일단은 새가 들어올 수 없는 크기로 설치를 합니다. 근데 최소한에 봐보시면 10mm 초과야. 얘는 10mm 초과. 근데 10mm 초과하더라도 또 너무 크게 해가지고 새가 들어오는 구조는 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충망과 방조망은 봐보시면 방충은 6mm 이하, 방조는 10mm 초과, 방풍망은 6에서 10mm. 자, 이 수치를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다 수치가 6에서 10이잖아요, 수치가. 그죠? 그래서 걔를 갖다가 어떻게 암기를 하시냐면, 암기를, 자, 6충 2가 10조를 초과해서 뭐 했다? 망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6충이가 10조를 초과해서 망했다.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그러면 자 여기 충이니까 뭐겠어 얘가? 방충망 이하 6mm. 즉 방충망은 뭐예요? 6mm 이하. 이하였죠? 그럼 얘는 조죠. 방조망은 10mm 초과. 방조망은 10mm 초과. 그냥 나머지 하나 남았네요. 누구요? 방풍망은 이제 이 숫자 2개 가져오는 겁니다. 6하고 10 숫자 6에서 10mm. 어차피 다 6하고 10하고 지금 갖고 가는 거예요. 6충이가 10조를 초과해서 망했다. 이 수치를 정리하시면 돼요. 됐어요? 자, 나머지는 조금 잠깐 쉬었다 연결할게요. 왜냐면 설명이 좀 길어지니까.